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 원을 가르치는 김태훈입니다. 네.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 드리면은 저는 이제 시대인재 제종이랑 그다음에 대치 시대인재랑 다원교육에서 생명과학 원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저는 박사까지 하였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뭐 신경생물학이라든지 이제 유전학을 전공해서 뭐 유전학에서도 이제 뭐 좋은 논문 썼고 해서 이제 그 분야만큼은 제가 이제 그 누구보다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이제 2025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생명과학 원은 5개의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데 20문제 중에서 이제 13문항은 단순 개념형 문항으로 이제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제 소 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이제 준킬러는 이제 5문항 해서 이제 노란색 단원에서 이제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제 킬러가 이제 2문항이 이제 유전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킬러가 이제 3문항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킬러가 딱 유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1등급은 결국 유전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비유전에서 1등급을 결정하고 이제 유전에서 이제 만점이 결정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유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앞에서 비유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감점이 되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절대로 유전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개념형 13문항이랑 이제 여기서 한 뭐 4, 5문제 해서 뭐 17문제에서 18문제를 여기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지 무조건 1등급이 나오지, 여기서 만약에 감점이 되면 아무리 얘를 공부하더라도 1등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유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점은 유전이 결정합니다. 이제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잘못된 인식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3은 이제 생명과학 원을 만점 받기 힘든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N수생에 비해서 고3은 이제 공부량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적어서 타임 어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유전조차도 빨리 푸는데 이제 버거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매년 수강생들 중에서 고3인데도 불구하고 50점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제 고3도 충분히 이제 50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원은 이제 양치기를 네. 이제 아무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타임 어택이 심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서 이 문제의 막 접근법이라든지 막 익숙해져 가지고 타임 어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N수생들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고3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양치기가 아니라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이제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타임 어택이 심한 그 생명과학 원을 30분 동안 20문제를 풀기 어려울까 봐 아이들이 스킬을 배우면 혹시 내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수능에선 단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법으로 풀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다 풀이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더 빠르게 풀고, 이제 스킬 하시는 선생님들도 실제 수능에서는 전공법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보다는 전공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아이들이 생명과학 원을 어려워하냐? 이제 생명과학 원은 우리 몸에서 일어난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된 정교화된 시스템인데 아이들이 단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이게 올해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건데, 개념형 13문항 중에 정답률이 제일 낮은 65%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글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글이랑 완벽하게 수능이랑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답률이 수능에서도 13문항 중에 제일 낮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그래프가 먼저 증가하고 얘는 반대로 감소하는데 완전히 상황이 180도가 바뀐 거지만,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전히 암기 과목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비유전은 단순 암기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아이들이 공부량이 줄어들고, 절대로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전히 이제 정답률이 낮은 이런 현상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벗어난 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수능 이제 17번, 19번 즉 킬러 문항인데 이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 강의를 보시면은 전부 다 해설 강의가 귀류법이라고 해서 A 대입해보고 안 되네, B 대입해보고 안 되네, 이제 C네 해서 이렇게 푸시는데 이걸 출제 의도를 알면은 절대로 귀류법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풀게 되면 한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서바이벌 마지막 종강하는 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서바이벌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그냥 풀린다 해서 그 출제 의도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출제 의도를 안 상태에서 전공법으로 풀어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지, 출제 의도를 모르면은 아무리 전공법으로 풀어도 속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전학에서는 우성 유전자랑 열성 유전자 중에 우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히틀러가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려고 할 정도로 우성이 중요한데 시중 강의라든지 뭐 해설지 보면은 전부 다 막 열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항상 매 수업마다 제발 우성으로 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이 열성으로 푸는데 이 문제도 보시면 평가원에서는 우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 의도를 알아야지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스킬풀이의 패. 이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을 때 대치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어? 기존에 풀던 풀이 방법으로 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신유형이라 생각해서 이 문제 풀이에 대한 해결법을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파스칼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풀이해서 아이들이 진짜 이 당시에 열심히 막 비율 암기하고 했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파스칼로는 이게 안 풀립니다. 근데 생명과학 원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퍼넷스퀘어라는, 즉 유전학자들이 만든 아이들 교과서에도 있는데, 퍼넷스퀘어로 풀게 되면은 이 문제는 절대 신유형이 아니고 이 문제 풀었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그냥 일관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절대로 이 문제, 그리고 심지어 수능에서 이 문제도 절대 신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기본기 근거에서 이제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스킬은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문제, 즉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먹히지 절대 보편적으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본의 근거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반복.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수험생의 99% 이상이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주더라도 그 다음 주에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최상위 1%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통 자기들이 풀었던 문제를 언제든지 주더라도 자유자재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논리적으로 풀던 아니면 스킬풀이를 풀던 어떻게 하던 간에 무조건 반복 학습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간에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래서 무조건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2022학년 수능 19번 보면은 정답률 22% 해서 이 킬러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뭐 DNA 상대량을 더한 값해서 이 조건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게 수능 그 다음 해에서도 똑같이 뭐 더한 상대량 나왔는데 여전히 정답률이 낮습니다. 왜? 아이들이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조차 못 푸니까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여전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올바른 생명과학 공부법이냐? 첫 번째, 반드시 원리를 이해하고 그 개념 파트 같은 경우는 양치기해도 됩니다. 단 본인이 틀렸던 선지를 반드시 교재에다가 단관화를 시켜서 개념서를 회독만 해도 충분히 13문항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준킬러라든지 킬러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비슷하게 논리적으로 푸는 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요즘 이제 강의가 이제 수능이 이제 컨텐츠로 넘어오면서 그 시중 해설지가 정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해설지 보면은 좋은 풀이가 절반 그리고 안 좋은 풀이가 절반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이제 해설지에 의존하게 되면은 만약에 안 좋은 풀이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 심지어 그 안 좋은 풀이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생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의 풀이를 먼저
복기를 해서 내가 정말로 즉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정말 베스트 풀이로 푼 건지 아니면 내가 아까 굳이 막 찍었는데 이 조건을 보고 찍지 않고 풀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뭐 기류법을 가지고 풀었는데 굳이 뭐 기류법이 아닌 제대로 된 풀이 방식으로 풀었는지 해서 본인이 먼저 문제 풀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적으로 해설지랑 비교를 하든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사고 과정을 교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틀린 문항, 못 푸는 문항, 풀이가 안 좋은 문항들은 이제 또 풀리게 되면은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이 풀었던 문항들은 안 틀리도록 이러한 문제들은 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쯤 한 3, 4일 뒤에 해서 풀어보고 또 안 되면은 또 반복해서 풀어와서 본인이 푼 문제만이라도 완벽하게 풀도록 반복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대인지에서 생명과학 원을 제일 잘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은 이제 모든 모의고사를 보면 전부 다 50점이 나옵니다. 그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하니 물어보니까 작년 수능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나왔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냐? 이대로 해서 아이가 복귀하고 반복해서 푸니까 작년 수능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대인재 재종반에서 제일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으로 바뀌었거든요. 해서 무조건 반복 학습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저는 이제 원리 학습을 통해서 불필요한 암기를 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많은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학습량의 부담을 이제 덜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저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스킬풀이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모든 풀이에 적용되는 일관된 풀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스킬풀이보다 풀이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시스템이 과제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 어떠한 수업을 듣던 간에 제 수업이 가장 성적이 빠르게 옵니다. 왜? 반복 학습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조교들 대신에 제가 귀찮지만 아이들한테는 제가 해설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왜? 제 사고 방식을 아이들이 그대로 사고에서 체화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서 저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 수강생 성적을 보시면은 이게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하반기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인재에서 추정하는 1등급 컷이 이제 파란색이고 이거 1등급 컷입니다. 이제 제 수강생 전체 수강생의 평균은 1등급 컷보다 1점에서 아니면 2점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학생들 평균이 아마도 이제 서바이벌 단과에서 제일 높거든요. 왜? 반복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들이 이제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가 나왔을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고3은 이제 시즌 1 해서 겨울방학부터 아이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반드시 개념은 원리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만 잘 풀 수 있도록 공부해도 수험 생활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즌 1에서는 이제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에서 배웠던 그 논리를 가지고 뭐 고난도 문제 푸는 연습을 해서 이제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좋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서 실제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을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곧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도표 보시면 이제 개념은 이제 솔직히 쉽긴 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아이 어려는 이제 거랑 를 먼저 겨울방학 때 이제 학교 안 가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개학이 진행되면은 이제 비유전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컨텐츠랑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로 구성이 돼서 이제 제 컨텐츠는 이제 뭐 개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하고 이제 기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게 이제 엔제를 가지고 연습이 진행되고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하반
을 했었는데 이게 17 구성이 돼 타임어택이 심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상반기 해서 시간적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이제 시대 에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엔제인 뭐 리바이벌 플로가 같이 함께 그래서 컨텐츠 면에서는 절대로 이제 질적이라든지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절대로 이건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별로 이제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반복해서 네, 공부하시면 충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 시스템은 이제 테스트가 보통 이제 저는 2개가 진행되는데 이제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문제에 잘 적용을 하는지 그러한 연습 테스트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거는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를 다시 완벽하게 똑같이 제공을 해서 이 복습 테스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성적을 봐도 이제 복습 테스트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지 이 점수가 낮으면은 네,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아이들이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조차 왜 못 풀지? 네, 왜? 반복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테스트가 진행되고 저도 이제 복습 영상 해서 이제 시대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Q&A가 진행이 되는데 준킬러라든지 뭐 유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일일이 답글을 답니다. 이제 조교들 시키면은 저도 편하긴 하지만 이제 조교들 통해서 하면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네,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님께 이제 테스트 결과를 발송하고 동시에 이제 스쿨링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아이들의 모든 시험, 테스트 회차별로 누적해서 다 정보가 제공이 돼서 이제 각 문항별로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해서 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이 스쿨링 앱을 보면 이 학생이 뭐 비유전을 잘 못하는지 뭐 유전을 잘 못하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저도 이제 상담이 용이하고 이제 학부모님도 이제 보기에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는 뭐 행정이라든지 뭐 학습 상담에 대한 문의가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학생들은 왜 성적이 잘 나오냐? 결국 반복 학습 있어서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나오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강사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반평균에 대해서는 제가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이라든지 올해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제가 반평균이 네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 어떤 수업보다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